안녕하세요. 저는 77살 김순자입니다. 새 아이를 키우며 평생을 살아왔는데 지금은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충청도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어요. 16살에 부모님의 뜻에 따라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7살 많았고 성격이 무척 개팍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기에 불평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결혼 후 서울로 올라와 남편과 함께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시작했어요. 아침 4시부터 밤 9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지났을 때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출산한 지 열흘 만에 다시 장사에 나서야 했습니다. 아이는 시장 한 구석에 두고 손님이 없을 때만 돌볼 수 있었죠. 그렇게 2년 후에는 둘째 딸을, 또 3년 후에는 셋째 딸을 낳았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면서도 장사를 계속했어요. 남편은 술을 좋아해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술값으로 써버렸습니다. 가끔 술에 취해 저를 때리기도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어요. 저는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공부시키고 싶었습니다. 시장에서 번 돈으로 아이들 학비를 대느라 저축은 거의 못했지만 그래도 세 아이 모두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켰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희 가게도 조금씩 번창했습니다. 시장 안에 작은 가게를 얻어 반찬 가게로 업종을 바꿨어요. 반찬 가게가 잘 되면서 45살 때 처음으로 전세로 작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54살 때 간경화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간이 많이 상한 상태였는데 제대로 치료도 받지 않고 일만 했거든요. 남편이 떠난 후에도 저는 반찬 가게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때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둘째와 셋째는 고등학생이었어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제게 말하지 않고 사채를 썼던 거예요. 반찬 가게를 정리하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이들 뒷바라지를 했어요. 첫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둘째 딸은 간호학과에 진학했고 셋째 딸은 전문대를 다녔어요.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되고 직장을 갖게 되었을 때 저는 63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몸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오랜 세월 무리하게 일한 탓인지 허리와 무릎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첫째 아들은 결혼해서 분당에 전세로 살고 있었고 둘째 딸은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며 원룸에서 지냈어요. 셋째 딸은 회사원으로 취직해서 자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계속 일했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점점 일하기가 힘들어졌어요. 66살 때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비는 제가 조금씩 모아둔 돈과 아이들이 보태준 돈으로 해결했어요. 하지만 수술 후에도 통증은 계속되었고 더 이상 예전처럼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가입 기간이 짧아 월 43만 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기초연금 30만 원을 더해 월 73만 원으로 생활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돌아가며 용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연락이 뜸해졌어요. 첫째 아들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고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딸은 미국으로 간호사 취업을 해서 해외로 떠났고 셋째 딸은 결혼 후 시댁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연락이 거의 끊겼어요. 70살이 되었을 때 살던 원룸의 월세가 올라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너무 빠듯했어요. 구청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영구 임대 아파트를 신청했고 1년 후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전용 면적으로 8평 정도 됩니다. 작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요. 월 임대료는 12만 원입니다. 아파트로 이사 온 후 이웃들과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같은 처지의 노인들이 많아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옆집 박할머니와는 자주 왕래하며 지내요. 박할머니는 저보다 3살 많은 80살이지만 아직 정정하셔서 복지관에서 하는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박할머니의 소개로 저도 복지관 공공일자리에 지원했어요. 주 10시간 하루 2시간씩 복지관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하는 일입니다.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받아요. 연금과 일자리 수입을 합치면 월 1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임대료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 80만 원 정도가 남아요.
지난해부터는 고혈압과 당뇨가 생겼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으로 월 7만 원 정도 들어요. 다행히 의료비 경감 대상자라 부담이 크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 가서 일하는 날이 제일 즐거워요. 그곳에서 또래 친구들도 만나고 젊은 복지사 선생님들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거든요. 특히 김 선생님이라는 35살 남자 복지사가 있는데 항상 밝게 인사해주고 제 안부를 물어봐 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그 선생님 덕분에 요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따라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요가를 하면서 만성적인 허리 통증도 조금 줄어들었어요. 작년 추석 때 첫째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손자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요. 하지만 아들은 바쁘다며 만남을 피했어요. 알고 보니 아들은 사업 실패 후 이혼까지 했더군요. 손자는 전 며느리가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설날에는 둘째 딸에게 연락했지만 미국에서 바빠서 통화만 잠깐 했어요. 셋째 딸은 번호가 바뀌었는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한동안 많이 우울했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복지관에서 만든 노인 자조 모임 행복한 동행에 참여하게 되면서 제 생활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조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거기서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분들을 만났어요. 홀로 사는 83살 최할아버지는 폐지를 주워 생활하면서도 항상 웃으며 인사하셨습니다. 두 다리가 불편한 정할머니는 손재주가 좋아 뜨개질로 작은 소품을 만들어 파시고 그 수익금 일부를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고 계셨어요. 그분들을 보며 저도 삶의 희망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의 도움으로 휴대폰 사용법도 배웠어요. 유튜브로 요리하는 법도 보고 카카오톡으로 자조 모임 회원들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우리 자조 모임에서 김장을 함께 했어요. 복지관에서 재료를 지원해 주었고 우리 10명의 노인들이 모여 200포기의 김치를 담갔습니다. 그 김치를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 나누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실버 이야기꾼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아이들이 제 이야기를 좋아해 주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활동으로 월 27만 원의 활동비도 받게 되었어요. 이제는 복지관 공공일자리와 실버 이야기꾼 활동으로 월 67만 원을 벌고 연금 73만 원을 더해 월 140만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여유롭지는 않지만 제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요. 지난 토요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공원에서 이웃사촌 나눔 장터가 열렸어요. 그곳에서 저는 제가 직접 담근 매실청을 팔았습니다. 봄에 복지관에서 지원받은 매실로 만든 것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준비한 10병을 모두 팔았습니다. 수익금 6만 원 중 2만 원은 단지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금으로 기부했어요. 나머지는 제 용돈으로 썼는데 오랜만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예쁘게 손질했습니다. 새로운 머리 모양을 보며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얼마 전에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셋째 딸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알고 보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우연히 제 셋째를 알게 되었고 그를 통해 연락이 닿은 거였습니다. 셋째는 시댁과의 갈등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저에게 연락하기가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제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난 주말에는 셋째 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7살, 5살 된 손녀들은 너무 예쁘고 귀여웠어요.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아이들도 제가 준비한 과자를 먹으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셋째는 앞으로 달마다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매달 생활비로 2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돈보다 딸의 마음이 더 고마웠어요. 최근에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과 온라인 쇼핑 방법도 배웠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반복해서 연습하니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인터넷으로 옷을 주문해 봤어요. 배송이 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복지관 선생님의 추천으로 노인 일자리 앱도 설치했어요. 거기서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주 3회 하루 3시간씩 설거지를 하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시급은 9,860원이라 월 35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생겼어요.
이제는 공공일자리와 실버 이야기꾼 그리고 카페 일을 합쳐 월 102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연금과 딸이 보내주는 돈까지 더하면 월 195만 원의 수입이 됩니다. 처음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오랜 소원이었던 작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1박 2일 강원도 여행이었어요. 참가비는 5만 원이었는데 제가 번 돈으로 낼 수 있어 더욱 뿌듯했습니다. 설악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마음이 정말 평온해졌어요. 함께 간 자조 모임 회원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노래방에서 노래도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여행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셀카도 찍어봤습니다. 복지관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잘 나와서 놀랐어요. 그 사진을 셋째 딸에게 보내주었더니 정말 좋아했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한 요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는 꼭 챙겨 먹고 날씨가 좋으면 아파트 주변을 한 바퀴 산책해요.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복지관에서 공공일자리를 합니다. 화요일은 어린이집에서 실버 이야기꾼 활동을 해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카페에서 일합니다. 일요일은 쉬면서 자조 모임 회원들과 만나거나 집에서 휴식을 취해요. 한 달에 한 번은 셋째 딸 가족이 방문합니다.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제가 직접 셋째 딸의 집에 놀러 갔어요. 지하철 타는 법을 복지관 선생님께 배워서 혼자 다녀왔습니다. 셋째 딸의 집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손녀들과 함께 케이크도 만들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첫째 아들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사업 실패와 이혼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며 새 출발을 하고 있다고 해요.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둘째 딸은 여전히 미국에 있지만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합니다. 미국에 있는 외손녀도 보여줬는데 정말 예쁘더군요. 둘째는 내년에 휴가를 내서 한국에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얼마 전에는 주민센터에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돌봄 도우미가 방문해 건강을 체크하고 필요한 일을 도와줍니다. 또한 응급호출기도 설치해 주어서 혹시 몸이 아플 때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안전장치가 있어 혼자 살아도 안심이 됩니다. 제 방 벽에는 이제 가족 사진이 하나 걸려 있어요. 셋째 딸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면 힘이 납니다. 저는 이제 제 삶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비록 모든 자식들과 완벽한 관계를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셋째 딸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또한 자조 모임 회원들과 복지관 선생님들이라는 새로운 가족도 생겼어요. 최근에는 제 경험담을 담은 짧은 글을 써서 복지관 소식지에 실었습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그 글을 읽은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해 주셔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 자조 모임에서 작은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으로 아리랑을 독창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를 자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도전도 두렵지 않아요. 지난주에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매실청 담그는 법을 다른 어르신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이 있다는 사실이 참 기뻤어요.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건강하게 80살까지 일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모은 돈으로 내년에는 제주도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제주도의 바다를 꼭 보고 싶습니다. 물론 건강이 허락한다면 둘째 딸이 있는 미국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직 먼 꿈일 뿐입니다. 제 나이에 욕심 부리지 않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끔은 젊은 시절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아마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을 거예요. 자식들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고 제 노후를 미리 준비했을 겁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돌아갈 수 없는 일이니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노인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살아도 이웃과 함께하면 외롭지 않다는 것을. 자식에게 버림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77살의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도 주변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작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은 인사 한마디, 짧은 대화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비록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제 주변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많은 이웃들이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며 이웃과 나누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감사합니다.